우리 딸 결혼하는데 부모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게 왜 세금이죠? 이 질문 어르신들 사이에서 요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실제로 최근 70대 어르신이 자녀 결혼식 비용을 돕고자 3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700만 원 납부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경악하셨죠.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법은 가족 간 송금도 감시하고 용도 불명이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500만 원만 넘겨도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반복적인 인출은 의심 거래로 분류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일 하려다 벌금까지 내는 현실입니다. 결혼비 지원, 손주 학비, 병원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돈을 보내도 국세청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는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자식도 못 도와줘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어떤 방식이면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 자녀나 손주에게 100만 원 이상 송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례 1. 유학비 준 것뿐인데 미국에서 공부 중인 손주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정영자 어르신. 손주가 힘들다길래 도와줬다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2달 후 증여세 52만 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왜일까요? 송금 메모에 학비 지원이라는 글이 없었고 입학 서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결혼식 축의금 대신 계좌로 송금했더니 딸의 결혼식 날 직접 건네주기 어려워 미리 500만 원을 이체했던 이모 어르신. 딸과 사위의 합계 증여가 연간 1천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세금 통보 받으셨습니다. 이체 메모에 결혼 축하금이라고 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죠. 사례 3. 현금만 쓰다가 조사받은 김철수 어르신. 연금 들어오면 바로 현금으로 뽑아 쓰던 김철수 어르신은 매달 같은 요일에 250만 원씩 인출하던 패턴이 AI 시스템에 걸려 수상한 자금 흐름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시듯 현금으로 주든 계좌 이체로 주든 심지어 가족에게 주는 돈도 이유와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 없이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 해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쓰고 가족도 돕고 세금도 피하는 5가지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째, 인출은 조금씩 불규칙하게. 한 번에 200만 원 이상 매주 정기적으로 똑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 이건 국세청 AI가 제일 먼저 감지하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월요일 180만 원, 수요일 120만 원처럼 날짜와 금액을 바꿔 나눠서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이체할 때는 메모 필수.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병원비, 결혼 축하금, 학비 지원. 이런 간단한 문구 하나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증빙 자료는 무조건 5년 보관. 진단서, 청첩장, 학비 고지서, 마트 영수증까지. 금액이 클수록 증거는 꼼꼼하게 챙기세요. 넷째, 자동이체와 체크카드 적극 활용. 매달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고정 지출이 있다면 수동 인출 대신 자동이체로 등록하세요. 이건 국세청이 정상적인 금융활동으로 인식합니다. 다섯째, 가족 간 큰 금액은 차용증 필수. 자녀에게 집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줬다면 그냥 송금은 위험합니다. 정식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로 남기세요.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갚을 의도가 있어야 하죠.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세무조사 걱정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지금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체크카드나 자동이체부터 한 번만 연습해 보세요. 불편함은 잠시고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일은 평생의 안전입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어떤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